많이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때문에 벌어지는 사실상 보궐 선거이고 오늘이 123일째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23. 123. 좀 소름 돋는데 12월 3일부터 해서 6월 3일까지 지난 6개월간 정말 대한민국에 다사다난했습니다. 진짜 여러 6개월을 어떻게 지내왔나 싶은 정도인데 그 가운데 우리 저 장인수 기자하고 저는 우리가 체포영장 발부될 때 그 새벽에 같이 하얏트 그 무슨 하얏트 호텔인가? 네, 거기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떠세요? 지난 6개월. 저는 그 6개월이 진짜 이제 먼 미래에 수십 년이나 100년 후에 아마 대한민국 역사체의 상당 부분 페이지를 요 6개월이 아마 그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옆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다라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 기자로서 그래도 좀 뭐 딱히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왜 딱히 한 게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이죠. 그래도 특종만 하는 사람이 6개월 사이에는 뭐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 6개월 만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무슨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 근데 아무튼 기자로서 뭐 이게 무슨 값진 경험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국민들이 시달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은데 아무튼 기자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6개월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 말고 한 시민으로서는 야 이게 내란을 척결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이 기득권 카르텔의 뿌리가 이렇게 깊구나. 이거를 전 국민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학습시킨 6개월이 아닌가. 6개월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늘 잃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는 와중에 또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들. 이 사법 카르텔, 조이대, 지기현, 시무정 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윤석열을 비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암암리에 활약하다가 이제 대놓고 커밍아웃 한 거잖아요. 그런 거 지켜보는 게 되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고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뭐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정주 기자는 어땠어요? 저도 정선배랑 비슷한데 저는 한마디로 요가면 이번에 이 6개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윤석열보다 우리 사회 그 소위 말해서 엘리트층, 참칭 엘리트라고 하는 기득권층의 민낯이 드러났다. 특히나 법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저희 취재기자도 그렇고 검찰하고 좀 다르게 봐요. 검찰은 검찰 이제 검사 동일체도 있고 뭐 권력형 뭐 이런 뭐 기소권 가지고 뭐 룸사롱 뭐 99만 원 끊고 많잖아요. 그러려니 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니 뭐 저 정도 우리 경찰 출입해 보면 경찰이 저지르는 비위나 어떤 부정부패의 수위가 있거든요. 뭐 어디 술자리 가서 경찰이 막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조금 단속하다가 뭐 비가 걸린다면 그 정도의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법원이 약간 사실은 안막 속에 있던 조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관의 양심이 이제 헌법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마 법원이 그러겠냐 약간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의심하던 게 정반대로 드러난 거예요. 옳다구나. 우리가 의심하던 것보다 더 깊은 어떤 그 지하실에 지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3월 8일 날 구속 취소. 저는 그날을 제가 사실 가족들하고 이제 뭐 윤석열 구속됐고 하니까 이제 좀 장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조금 쉬어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이제 밖에 나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추운 날이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구속 취소 딱 됐다는 하는 순간에 우리 같이 앉아 있는 핸드폰 하니까 저희 애기가 구속 취소가 뭐야? 저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세상에 없다고 하니까 속보 나왔는데 보니까 아빠한테 거짓말 치면 안 돼 하면서 진짜 구속 취소된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71년 만에 제가 모든 방송 나가서 나도 안 된다고 떠들어놓은 게 있는데 형사소송법 66조를 틀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 나와가지고 막 어퍼컷 비슷하게 살짝 하잖아요. 와 그때 진짜 이제 그게 바로 나중에 헌재를 5대3 대드락설로 흔들게 되고 그게 선거법 2심, 대법원 파기환송, 뭐 파기자판 여기까지 쭉쭉 이어지는 그 단초였어요. 세상 뒤집어질 뻔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취재 편의점이 이재명 후보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 이 저희가 특종했잖아요. 서부학 교수 차에서. 인터뷰. 그 전에 서부학 교수 인터뷰로 맞아요. 네, 원래 다 무죄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다. 맞아요. 파기환송,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파기환송을 하고 그리고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들어가는데 15일 날 이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잡히고 이제 그런 걸 쭉 보면 일종의 이제 이번 그 내란은 굉장히 정교한 영역에서 다종다기하게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사법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하신 기득권 카르텔이 전체적으로 다 동원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역사를 똑바로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좀 그 나이브했던 게 그러니까 그 이정주 기자님 말씀이랑 진짜 공감하는 게 기자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 개인은 정의로울 수 있어도 조직원으로서의 그렇죠. 검사가 정의로울 수 없거든요. 근데 판사는 어찌됐건 개개인의 판결을 존중하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래도 검사보다 낫다. 보통 기자들이 그나마 네. 많이 그렇게 많이 평가들 하는데 네. 이번에 지기현 조희대 뭐 그냥 그러니까. 싹 다 깨졌죠. 네. 저희가 뭐 배운 거죠. 그러니까 평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분의 개인적인 비위마저도 지금 들통이 난 상태잖아요. 그거 취재 막 기자들이 하고 있죠. 네. CBS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끝난 전쟁이 아니죠. 이게 대선과 별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착각하는 게 대선이 끝나면 예를 들면 그것도 덮어지겠지. 그거 별도 그거는 별건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마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기자들이 취재하고 늘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특정 당, 특정인, 네. 뭐 그 당선이나 그 지지운동처럼 해왔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별개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별개로 누가 당선되든 간에 네. 그거 상관없이. 이런 쪽이 사법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의 어떤 단초가 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뭐 대선 복판이기 때문에 다들 대선 취재하느라고 다른 취재 그리고 또 지면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거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정말 해야 되는 요소들이 이 내란과 관련된 보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법 쿠데타가 도대체 조희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황당한 일을 막 벌인 것인지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막 모여놓고 야 대선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 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결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모였어? 뭐 이런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기자들이 정말 취재해야 되는 취재 꼭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별건이다 이거는. 네. 특히 저는 그 내란과 관련해서 노상원과 관련해서는 진짜 기자들이 좀 세게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 취재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하고 그 지규현이 비공개해가지고 그렇죠. 재판 취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개헌 모의 그 햄버거 버거보살 노상원 햄버거집 회동할 때 내가 윤석열 만났어라고 노상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YP 프로젝트인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부터 노상원이 윤석열과 함께 만나서 대통령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이른바 이제 검찰 안에 있었던 대오 프로젝트 같은 것처럼 그렇죠. 뭐냐 이 사람은. 근데 가장 끔찍한 챕터를 맡고 있는 게 노상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노상원에 의하면 우리 다 연평도가 됐든 어디 백령도가 됐든 다 끌려가가지고 배에서 무슨 사고가 나든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취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기성 매체에 많은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 영역은 좀 근데 그렇죠. 이게 취재할 것도 많고 바꿔내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맞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권 교체보다도 정권 교체 이유가 지금 더 걱정되는 상황. 맞아요. 이게 또 지지부진하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개혁이나 할 일에 대한 속도가 안 나거나 그러면 이 지지자들 내부에서 또 목소리가 갈라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성급하게 많이들 마음이 다치셔서 되게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누군가를 비난하시는 수 있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여유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그 저널리스트 요새 또 취재하고 있는 거 없어요? 근데 빛나는 특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맨날 보면 이제 좀 쉬십시오. 저희가 설거지를 저희가 좀 해볼게요. CBS에게 좀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막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했던 게 이제 온유양원 그 오, 보도가 그러니까 진짜 있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거 보도하고 며칠 뒤에 이제 조이대가 급하게 한성한 게 터져갖고 그러네. 그게 좀 기사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이렇게 네. 파급이 좀 없었는데 네. 그거 다시 좀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좀 지켜볼 아니 근데 생각입니다. 그 진짜 예. 궁금한데 그거 이제 최은순 그 어머니 최은순 씨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예. 가족들이 다 운영을 하더만요. 뭐 고모 일가 친척들이. 그러니까 김진우가 대표, 예, 엄마는 거기에 식자재 납품,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최은순 씨의 사촌 동생이 예. 거기 이제 또 뭐 건물 관리 뭐 이런 걸로 들어와 있죠. 근데 예. 어떻게 그 썩은 바나나 같은 과일 사실 바나나는 싸잖아요. 그렇죠. 굳이 썩은 거 안 먹어도 돼. 그런데 그런 거를 저는 그것조차 아깝다 이거죠 지금. 왜 나는 진짜 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것. 우리 옛날에 무슨 80년대 PD 수첩 2580 막 이런 데서 고발하던 완전 그런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예.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무슨 어디 고아원 같은데 맞아. 예. 뒤에서 막 예.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근데 지금 영업 정지는 된 상태죠? 아직입니다. 말이 돼요? 예, 아직입니다. 아직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야 모든 게 다 정상화됩니다. 예, 오늘이 지나야. 와. 야, 오늘 투표 제대로 안 되면 그렇죠. 그냥 계속 우리 썩은 바나나 드시면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온유양원에 계신 우리 저 환자분들은? 뭐 그렇죠. 예. 너무 끔찍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3명이 썩은 바나나 먹을 수 있어. 촬영하다가. 아니 저는 기준이 없을 아니 썩은 바나나라도 먹으면 다행인데 예. 먹지도 못하고 끌려갈 것 예. 같아. 예, 진짜. 근데 진짜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퇴하려고 했던 건지 저는 그 온유양원 사태로 하나의 일단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내가 대통령의 장모인데 그렇죠? 대통령의 식구인데 그 하나라도 좀 잘해야지 말 나오면 안 되니까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집은 막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행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취재 안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 김진우 씨도 그렇고 그때 대통령 처음에 들어왔을 때 김건희 굿즈 판다고 그 맞아요, 보수 언론에서 나온 적 있어요. 카페 만들어서 그 처음엔 저희는 김건희를 참칭해서 누군가가 물건 팔고 빠지는 이제 일종의 그런 사기꾼이 아닌지 알았어요. 설마 이거를 이렇게 근데 본인이 직접 하는 거야 가족들이 굿즈 자랑스럽게 초반에 갖고 네. 저희는 진짜 말로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관종처럼 즐기는 거죠. 수익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요. 막 이렇게 몇 개를 뭐 대량 생산해서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리고 권력이 그 위로 올라가면 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이나 네. 뭐 예를 들면 3차장 이런 게 높은 직이지 대통령 되면 감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족쇄가 더 묶이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사고방식이 그 딱 피라미드 구조 우상향하면 그만큼 권력이 많아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